리오넬 메시가 현존 최고의 축구 선수라 하면 마라도나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아르헨티나에선 아직까지도 마라도나를 메시를 제친 최고의 축구 영웅으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축구계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최근 그가 과거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사회자는 그에게 요즘 동아시아에서 축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권 축구의 전력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라도나는 동아시아요? 라며 되묻더니 헛웃음을 한번 짓고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공을 차는 행위를 즐기는 사람이 늘 수는 있어도 동아시아가 축구를 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제 조국인 아르헨티나가 축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애초에 나라에서 뭘 해준 적이 없지 않나요? 아르헨티나에서 운영되는 축구 클럽들도 모두 기업이 빚져가면서 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신기한 것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투자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사회자는 이것에 동의한다는 듯 웃으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설득력이 있네요. 근데 그래도 투자를 확대하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둘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에 마라도나는 정색하며 답했습니다. 그 생소한 대륙의 투자와 도전 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공을 차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긴 하겠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눈에 띄게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축구 게임, 경기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축구 경기는 재능 싸움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도 가르칠 수가 없는 게 재능입니다. 동아시아요? 아무리 돈을 쓰고 가르친다 한들 동아시아 선수들이 완성된 축구 게임을 하긴 힘들 겁니다. 동아시아인으로서 상당히 열받는 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 그의 분석이 마냥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수장 시진핑이 2015년 축구 굴기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축구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축구 특색학교를 2만 개까지 신설하여 중국 내 리그를 활성화시킨 뒤 국가대표의 역량을 강화시켜 월드컵에서 대활약을 거두고 2030년에는 중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는 야망이었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중국의 대기업들은 해외 유수 축구 클럽의 지분을 상당분 인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600억부터 최대 5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는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여서는 예선전에서 카타르에게 1대3으로 완패하고 동남아시아의 태국에게 1대5 대패를 거두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열받은 중국은 히딩크, 리피 등 거금을 주고 스카웃했던 애꿎은 감독들만 경질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원래 중국은 될 때까지 돈을 때려붓는 전략의 대명사인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발전을 보이기는커녕 온 나라의 축구판이 도박판으로만 변질되니 시진핑의 자존심은 제대로 구겨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보고서는 마라도나의 분석이 맞았구나. 동아시아는 아무리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도 DNA부터 축구 재능이 없기 때문에 뛰어난 선수가 자라날 수 없는 지역으로 생각된다. 라며 마라도나의 의견에 수긍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도나의 공식을 처참히 깨부숴버린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언론에서는 30여 년 전 마라도나를 소환한 듯하다. 마라도나처럼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라며 극찬을 맞이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얼마 전 리즈와의 경기에서 리그 17호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한국인으로서 유럽 리그 최다골 기록을 갖게 되었으며 개인 시즌 22골이라는 최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리그 34경기에서 17골 10어시를 달리고 있는데 과거 유럽에서 영웅으로 불렸던 차범근 선수의 유럽 한 시즌 리그 최다골 기록인 17골과 동률인 상황이죠.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의 언론과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은 손흥민이 앞으로 그려갈 신화를 집중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숱한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유럽 리그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환영과 찬사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를 보면 마라도나의 공식은 산산조각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를 마라도나에 빗대는 유럽 언론들도 있을 정도이니 마라도나가 현재까지 살아있었다면 동아시아에 대한 재평가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천재가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타고난 재능이 워낙 뛰어나고 축구를 향한 열정 역시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오늘날 그는 온전히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한국은 운빨로 천재 선수를 얻은 것일 뿐이라는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 축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월드컵 영웅이 그랬고,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축구 황무지를 개간하는 한국인 감독들은 한국 축구의 퀄리티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상승했는지를 증명하죠.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단연 박항서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네북 취급을 받던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국민 영웅으로 등극한 박항서 신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를 타국의 대통령급으로 최고 대우를 해주었으며 그가 어디를 가든 베트남인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베트남에서는 극심한 혐한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를 시작으로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대우 역시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심지어 베트남 축구 대표팀에서 박항서 감독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삼성도 관광객도 필요 없다. 박항서 감독도 필요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가라. 베트남은 이제 남의 도움 따위 필요 없는 강대국이다. 라는 구호가 연일 베트남 인터넷을 장식하였습니다. 이에 베트남 축구협회는 크게 당황하여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 시점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 감독이 절실하다. 박항서 감독이 경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는 공식 성명을 내었죠. 박항서 감독 역시 매체에 나오는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며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진 박항서 감독 경질 루머의 뒷이야기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K리그 43경기에 출전하여 18득점 6도움을 기록한 태국 출신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아퐁 푸에온으로 박항서 감독과도 같은 팀에서 활동하던 때가 있었죠. 그는 박항서 감독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이기도 했기 때문에 추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명성을 쌓자 그와의 친분이 유별남을 강조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기도 했었는데요. 박항서 감독 경질 루머를 퍼뜨린 이가 바로 피아퐁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도록 박항서 감독의 활약에 뒤따르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키아티삭 감독으로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아티삭 감독은 태국 출신의 축구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민심이 나빠지자 그동안 박항서 감독의 명성에 숟가락을 얹던 그는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어 박항서 감독을 깎아내리고 이제는 동남아시아인들끼리 뭉칠 때가 되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이러한 그의 선동에 넘어가 한국인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라 외쳤던 것입니다. 과거 빈곤했던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는 각종 선진국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빠른 속도의 성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베트남으로 한국의 삼성전자가 국가 GDP의 30% 이상을 책임질 정도로 한국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태생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베트남인들의 특성상 이제 그들은 한국에게 의존하는 베트남이라는 나약한 타이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튜브에서 한국인들은 한국보다 베트남에서 더 살고 싶어 한다. 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서 살기를 갈망하는가? 라는 콘텐츠를 찍어내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는데요. 댓글을 보면 중국인도 베트남에 살고 싶어 한다. 라며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의 실업자 수가 약 120만 명을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3만 6,800명 증가한 수준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은 30년 만에 최악을 보여주었고 근로자들의 평균 월 수입은 550만 동으로 한화로 약 27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2019년에 비해 3%가량 하락한 것이죠.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면 베트남은 최소 수십 년의 경제 후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지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한 베트남 노동자는 자국을 향해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혐오 여론을 만들지 말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며 베트남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돈을 벌었다 말했습니다. 각종 보험과 세금을 제하고서라도 427만원의 임금을 받았는데 베트남 평균 월급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베트남이 한국을 사우스 코로나라며 조롱하는 동안 한국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베트남보다 월등함을 증명하였다. 내가 베트남에 있었다면 몸을 바쳐 일해 27만원을 받거나 직장에서 잘려 가족을 먹여 살릴 걱정이나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의 경제적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들 밑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베트남에서 1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 달 만에 벌었다. 베트남인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국에 붙어야 국가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